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호시탐탐.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,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모두 다 말이죠.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호시호시의 호시탐탐 진행자 고소디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에피소드이고요. 그간이라고 해봤자 별로 안 되었지만 시간이 힘들었습니다. 제가 저번 에피소드 때 새로운 일 면접을 보러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붙었습니다. 붙고 제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제 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. 뭐랄까 힘듭니다. 사실 그 일이 힘든 거는 얼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막상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.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. 네.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. 제가 일하는 곳은 일단 얼추 말하자면 강남에 있는 곳인데 저희 집에서 1시간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. 강남이. 물론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. 잠깐 출근하는 건데 이 잠깐 출근하는 게 생각보다 좀 힘이 들어요. 네. 퇴근할 때가 가장 좀 많이 지쳐 있어가지고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. 역시 일보다는 공부가 더 낫구나, 공부가 더 쉽구나 라는 거를 느껴주게 해준 일이었습니다. 네. 물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잠깐 또 소개를 하자면 제가 빠진 게 또 있어요. 슬라임이 제가 빠졌거든요. 어쩌다가 슬라임 영상을 보게 됐어요. 유튜브에서. 이게 소리가 뭔가 시원하게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재밌네. 그리고 그 토핑 같은 거? 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디자인 보는 게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요즘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에피소드에서 다룰 예정인데 아무튼 슬라임이 제가 빠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3개를 또 샀어요.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행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네, 사버렸습니다. 제가 산 곳은 연지 슬라임이라는 곳인데 나름 유명한 마켓인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리고 지금은 또 확인해 보니까 할인 중인 겁니다. 할인 보면 제가 못 참는 그게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3개 샀는데 뭐를 샀냐면요. 햄찌 쿠키 크러쉬, 댕댕 오락실, 키글리 샀습니다. 그래서 총 얼마가 나왔지? 33,900원이 나왔어요. 10,000원이 넘는 셈이죠. 뭐 비싸더라고요. 생각보다. 네. 제가 생각한 슬라임은 보통 다이소나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류의 슬라임을 생각했는데 마켓 슬라임은 유튜브를 보니까 확실히 이 퀄리티가 다르고 수제라고 해야 되나? 직접 이제 사장님이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좀 가격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네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. 최근에 영화 마틸다를 보게 돼가지고 마틸다를 영어 원서로 보고 있습니다. 아직 초반이지만 영화도 보고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서 굉장히 책장이 술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네. 굉장히 짧은 근황 토크였네요. 네.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에피소드 가볼게요. 오늘의 에피소드는 다이어트입니다. 굉장히 이 많은 현대인의 고민거리 중 하나죠. 다이어트. 저한테도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자 스트레스인데 일단 제 스펙을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워요. 네. 왜냐면은 좀 심각한 정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데요. 제 기준에서도 심각하고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도 아마 심각할 겁니다.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인바디를 쟀을 때 최근에
그 100점 만점에 점수가 나와요. 합 점수가 나오는데 뭐 기초 대사량 이런 거 합해서 61점이 나왔습니다. 네. 61점이 나왔는데 심각한 거죠. 네. 겨우 50점을 넘은 거라서 네. 심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다이어트인데요. 제가 이 다이어트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려고 결심을 한 게 우선 저도 최근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,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찍는 저를 보면서, 아, 다이어트 너 결심했어. 너 진짜 할 거야. 라는 다짐을 보여주는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. 네. 저는 일단 살면서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. 그래도 한 5번 넘게 시도를 해봤는데 2번밖에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이 2번도 막 굉장한 변화를 본 게 아니라 천천히 빼면서 그냥 몸무게만 줄고 눈바디로 봤을 때 조금 살 빠졌네 하는 정도로만 다이어트에 제가 성공을 했거든요. 그리고 저는 평생을 말라 본 적이 없어요. 최소 보통이거나 살찐 건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뭐랄까 이렇게 막 어머 예뻐 하는 정도가 되지는 않았어요. 근데 저는 그래도 살을 뺀 것만으로 숫자가 줄어든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다이어트 성공설을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했어요. 그때도 굉장히 좀 많이 나갔었는데 왜 많이 나갔었냐면은 그때가 딱 중2병이 팍 오고 이제 시험 스트레스도 그때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되는 시기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팍 받고 그리고 또 제가 학원을 다니기 싫어했단 말이에요. 학원 과목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. 제가 영어 학원, 국어 학원은 괜찮았는데 이 수학 학원이 너무 싫은 거예요. 왜 수학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수학 그 숫자만 보면은 막 어질어질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수학학원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살이 많이 쪘어요.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고 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없고 학원 끝나면은 먹는 방식이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밤 늦게 먹고 하니까 이게 겹쳐서 스트레스가 팍 받고 이 스트레스가 또 겹쳐서 이 살찐 원인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어쩌다가 제가 다이어트 결심을 하게 됐냐면은 제 자신이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제 친구들은 좀 말랐거든요. 예쁘고.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살이 있었으니까 나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뺐냐면은 간헐적 단식으로 뺐습니다. 이때는 근데 학교가 있고 하니까 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. 네. 뭔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. 근데 시간을 딱 정하고 그때만 먹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해서 그때 한 7kg였나? 뺐습니다. 근데 7kg를 뺐는데도 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숫자만 달라졌을 뿐이지 몸이 갑자기 막 이렇게 슬림해지고 이 정도는 아니어서 좀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?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빡세게 할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때 다이어트를 빡세게 해서 유지를 했으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두 번째는 작년입니다. 네.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요. 그때 한 10kg 빠졌어요. 네. 그때도 똑같이 간헐적 단식을 했고 또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은 제가 유산균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.
유산균을 챙겨 먹고, 그리고 또 뭐를 먹었냐면은 아침에 굉장히 그 클린한 식당으로 저는 먹었어요. 저는 청정식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. 왜냐면은 현미밥에다가 배추 구운 거하고 버섯하고 고기 아니면은 닭가슴살 아니면은 순두부, 진짜 간단하게 뭔가 조미료 같은 거 안 섞고 그냥 이렇게 야채랑 단백질만 먹었거든요. 아침에. 그리고 점심은 제가 원하는 거. 그 대신 점심은 원하는 거 먹는 대신 좀 조금만 줄이기로 양을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뺐어요. 한 4월부터 11월까지니까 시간이 그래도 좀 길잖아요? 근데 10kg를 뺐습니다. 그때도 확실히 저는 살이 빠졌다고 느낀 게 첫 번째가 좀 꽉 꼈던 옷이 나름 좀 술술 잘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. 아니, 이게 좀 웃긴데 저는 그 리바이스 청바지가 있거든요. 리바이스 청바지가 있는데 그게 입었을 때 꽉 낄 때도 있고 잘 들어갈 때도 있고 엉덩이가 유독 좀 너무 딱 달라붙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리바이스 청바지로 제가 살이 쪘는지 살이 빠졌는지 확인을 합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리바이스 청바지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살 빠졌구나를 생각을 했고요. 두 번째는 이게 아마 다이어트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추워졌어요. 뭔가 이게 몸에서 지방이 좀 빠져나가고 하니까 좀, 좀 쌀쌀한 거예요. 날씨가 쌀쌀한 게 아닌데도 저 혼자 좀 춥고 오들오들 추웠어요. 그래서 살 빠지고 있는 건가?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올해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아니, 시작했습니다.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? 사실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뭔가 이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4월 달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힘드니까 나 힘드니까 조금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고 나 오늘 아침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점심에 많이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고 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가끔씩 제가 먹방을 보는데 이 먹방이 역효과를 드러내. 먹방을 보니까 그 먹방에 나온 음식을 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며칠 전에는 어떤 먹방 유튜버의 이 꼬들꼬들한 라면 먹방을 봤거든요.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못 참고 식욕에 굴복하고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. 네, 근데 그것도 과자랑 같이 사 먹었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뭐 4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뭐 그냥 안 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. 네. 그리고 어제 바로 결심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써왔습니다. 제가 이걸 지킬 거를 써왔는데 6가지 써왔습니다. 첫 번째, 간헐적 단식을 할 거예요. 저번처럼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음식 허용. 그리고 그 이후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. 공복 유지. 이렇게 해봤자 7시간은 먹고 그 나머지 시간은 안 먹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사이에 뭐 간식 같은 거 절대 안 됨. 딱 아침, 점심만 먹는 걸로 허용하려고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빵, 라면, 과자, 떡볶이, 감자튀김 절대 안 됨. 제가 4월 달에 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진 게 바로 떡볶이, 라면, 과자, 감튀 때문이거든요. 특히 떡볶이가 진짜 살이 잘 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떡볶이 안 되고 과자도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왜 특별하게 감자튀김이 또 섞여 있냐 하면은 제가 KFC에서 진짜 맛있는 걸 발견했거든요, 여러분.
이게 트러플 치즈 프라이인가? 아무튼 사이드로 있는 감자튀김인데 치즈 시즈닝이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네. 막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막 치즈 프라이 하면은 그냥 치즈만 딱 올려지고 아 이거 치즈 프라이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KFC는 그냥 그 팝콘처럼 치즈 시즈닝이 뿌려져 있거든요. 감자튀김에.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진짜 딱 치즈 좋아하는 사람 취향. 바로 저. 그래서 그거를 또 하루에 막 하나씩 사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다이어트 하는 거 이왕 건강하게 그리고 군것질 같은 거 안 하고 하면은 빵, 라면, 과자, 떡볶이, 감튀 절대 안 되는 걸로 기준을 정했고요. 세 번째는 많이 걷기. 저는 많이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. 그리고 평소에 걷는 거 대신에 자전거로 많이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. 왜냐면은 자전거가 더 편하고 빨리 가니까 자전거를 더 선호를 했는데 작년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 많이 걷는 게 제일 짱이구나. 너무 올드한 표현인가? 아무튼 제일 좋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어디 갈 때나 하면은 무조건 걷기. 그리고 근처에 또 걷는 코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걷자고 다짐을 했습니다. 네 번째는 먹방 금지. 먹방을 보니까 이 식욕이 더 확 살아나가지고 더 군것질이 땡기고 라면이 땡기고 이래가지고 먹방 절대 금지 하고요. 다섯 번째는 식사량은 원래 먹는 양의 반. 그래봤자 아마 평소 여러분들이 먹을 양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 평소 식사량이 남들의 2배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으로 하자면 남들이 먹는 양이랑 똑같을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먹자. 너무 많이 먹지 말자. 이런 뜻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식사량은 원래 먹는 양의 반.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? 네. 여섯 번째는 제가 점심으로 먹을 메뉴를 조금 이제 추려왔는데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여러분 돈까스입니다. 경양식 돈까스 말고 일본식 돈까스를 진짜 좋아합니다. 이 바삭바삭하고 양배추랑 같이 먹는 게 진짜 최고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고기, 김치찜, 아니면 찌개, 아니면은 순두부찌개 이 정도를 일단 점심 메뉴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게 일단은 제가 정리해온 이번 다이어트는 꼭 성공하자라는 다짐의 글이고요.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운동하고 많이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다이어트에 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방법이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따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 이 팟캐스트에서까지 나 다이어트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다이어트 꼭 성공하자라는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먹고 있는 게 있어요. 먹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에사비이거든요. 사과 식초인데 이게 혈당을 낮춰주는 거에 도움이 돼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서 먹고 있어요. 저는 이제 물에 타서 먹는 걸로 먹고 있고요. 지금까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. 사실. 네.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룰을 지키면서 에사비를 먹으면은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라면을 먹으면서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요 에사비를 먹었기 때문에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진전이 보이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이섬유정을 먹고 있어요. 제가 워낙 좀 음식에도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사람인지라 먹는 것만 먹고 안 먹는 거는 좀 손을 안 대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식이섬유정을 먹어서 나름 좀 밸런스를 맞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먹습니다. 그래서 에사비는 좀 그냥 먹으면 속이 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고 바로 먹는 편이고요.
식이섬유정은 점심 먹고 바로 먹는 편입니다.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보고 수많은 다이어트에서 실패를 맛보고 뭐 금방 포기한 전적이 있는 사람인데 다이어트 목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다이어트 목적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물론 미용 목적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제 부모님도 좀 이제 병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유전적으로 좀 이게 옮겨질 수 있는 게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요. 작년에는 미용 목적이었어요. 오히려 그래서 더 나 예뻐져야지 하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 스스로 저는 사실 제 몸에 만족을 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건강이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. 하지만 이 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. 좀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고 자신감이 있으면은 다이어트가 뭔 소용이겠어요. 그냥 나 스스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자신감, 자존감 이 둘 다 내 몸을 통해서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건강 목적으로 하든 미용 목적으로 하든 다이어트가 절대로 나의 이런 바디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 싶으면은 저는 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좀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이어트를 하든 말든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가 필요하다입니다. 그리고 긍정적인 바디 이미지는 내가 뚱뚱하든 말랐든 상관없이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다이어트랑은 조금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네.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제가 그렇게 막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이어트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아무튼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. 바이바이.